자, 이제 142페이지요. 예, 2번 부동산 시장론. 자, 시장에 대한 큰 테마를 좀 정해볼게요. 이런 거요. 제일 먼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휘란지, 특성이란지, 기능. 두 번째 우리 책을 보니까 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과 과정.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거 2배 보니까 저기 있는 지대,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그 다음에 입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자체가. 자, 그럼 봐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100% 무조건 시험 나오더라는 거예요. 100%. 자, 이 중에 여기서 반드시 하는 계산 문제. 요건 산수. 그 다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론적인 개념인데, 하여간 어쨌든 얘도 100% 시험 나온다 생각하세요. 요 두 개가. 그 다음에 여과 과정 나올 확률 65%. 요건 30회 30일 연장 시험 나왔습니다. 요거 나올 확률 한 50%. 요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계론 과목은 앞뒤 순서 없기 때문에 출제 빈도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는 공부한다면 거꾸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한번 8년마다 한 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는 7, 8년마다. 요건 2년마다 한 번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요 세 개는 무조건 먼저 공부하시고, 여기서 무조건 두 문제입니다. 최소 두 문제거든요. 자, 이런 게 우리 이제 나온다 보시는데 보통 요거 두 개 같이 묶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효율 시장과 같이 묶여서 나오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 시장이란 걸 먼저 할 건데요. 예, 우리 프린터는 3페이지. 자, 첫 번째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자꾸 우리 책에 있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다면 굳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 말은 항상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일반 재화인 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굳이 이 내용을 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대충 그 개념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종류. 자, 시장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종류가 있는데 우리 두 개 있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자, 이걸 왜 했느냐 하는 건데 결국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어디 속에 포함될래? 이거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시험에서 이 속에 포함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의 구분 기준 4개 있어요. 이 4개가 있는데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질 때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4개 중에 뭐 있습니까? 단 한 개만 어긋나도 불완전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거 책에 보면 있겠지만 이건 책을 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보니까 142페이지 보니까 거기 있는 2번 시장 형태의 박스 안에 시장이 있죠. 그죠? 네, 완전 경쟁 시장이란 글자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가 오타요. 불완전 경쟁 시장. 좀 바꿔주세요. 위에 게 완전 경쟁 시장, 밑에 게 불완전 경쟁 시장. 아마 이거 옷 할자에 대한 책이 저기 아마 프린트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미 제가 준화했으니까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밑에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요건이 크게 4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우측 가볼까요? 양가로 2번에 불완전 경쟁 시장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게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4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 불완전 경쟁인데
이 네 개를 다 암기하지 말고 딱 두 개만 기억하, 두 개만. 자, 첫 번째 시장 참여자 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장으로의 진퇴 있죠. 요거 두 개만 딱 기억하시로.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이제. 네, 첫 번째 보니까 수요자 수와 공급자 수가 있는데 완전 경쟁은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있음에 따라서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작,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이 뭐냐고 되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거꾸로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일 때 불안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죠. 이들은 가격 통제 누가 합니까? 수요자죠, 그죠?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 한 명의 공급자 있으면 가격 통제 누가 하겠습니까? 얘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절대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러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절대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 조작을 못하고 시장에 주어진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통 뭐라는지 압니까? 가격 그냥 순응자인데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어진 가격에 따라갈 때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 승리 요건이에요. 두 번째, 상품에 대한 동질성 있냐 묻는 건데요. 자, 우리 분필은 똑같은 분필이 있는 거죠. 즉 상품의 동질성 있는 결과 일물일가 법칙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일물일가란 말 뜻이 뭐예요? 일물일가.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가격 아니야 이거. 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방구에서 똑같은 분필은 동일한 가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이와 같이 부동산은 결국 뭐 있습니까?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상품에 대한 동질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에서 진퇴란 말은 진입과 퇴거입니다. 퇴거가 자유로운 게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고, 예, 자유롭지 못한 게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보통 현재 보니까 창원역에 40평이 한 10억 한다, 10억 한다 치보죠.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돈이 없는 절대 시장 진입 못한다고. 워낙 비싼 고가 부위다 보니까. 또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금방 집 팔립니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진 결과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진퇴가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모든 정보 또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묻는 건데 모두가 공유한다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렇지 못하다 이게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즉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겁니다. 우리 학원 현재 보니까 이 건물이 몇 평이고 월세 얼마 다 알고 있습니까?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완전치 못하다고 이게 불완전 경쟁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완전 경쟁 시장인데 틀림없이 부동산 시장은 뭐 있습니까?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 통제해. 특히 경기 좋으면 누가 지고 온답니까? 매도자지. 경기 나쁘면 매수자지. 일방이 가격을 지고 흔들더라 이겁니다.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가 없어. 워낙 비싼 고가 부인되어진 결과 시장의 진퇴 어렵더라 이겁니다. 정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원칙은 무슨 시장이냐?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왜 그렇냐 물으면 딱 두 개 마시면 돼요. 결국은 한정된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장에 대한 진퇴가 곤란하더라. 이런 거 아시라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반드시 지리적 공간 또는 지역적 공간이 항상 수반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자꾸 이제 혼돈한 사람이 있던데 왠지 이 느낌도 좀 뭔가 찝찝하죠, 그죠? 네, 우리 부동산에서 이런 거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패려놓는 건 누굽니까? 우리 원장이야. 중개사법. 응? 중개사법 어떤 글자 하나에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걔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사실은 이 개론 과목에선 여하튼 간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시라고.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자동차를 샀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어디 샀냐 묻습니까? 차종이나 가격 묻습니까? 그죠? 나 땅 샀대. 그 뭐라 합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게 그 말이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지리적, 즉 지역적 공간이 항상 수반된다 그 말이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시장, 같은 말 국지적 시장, 같은 말 지역적 시장, 같은 말 하위 시장, 같은 말 뭔지 압니까? 저기 있는 세분 시장. 전 놀랬던 게 작년에 여기 시험 나왔다. 하위 시장이 뭘까? 여기 시험 나왔더라고. 이 개념 자체를 가지고. 웃기는 거 사람들 뭘 착각하는가 하면요. 이 말과 이 말 자꾸 다른 말 생각하는 사람 꽤 많더라 이겁니다. 자, 이건 같은 말이에요. 자, 부분 반대가 전체지. 국지 지역 반대가 전국입니다. 하위 반대가 상위가 아니라 보편 일반. 그래서 이런 건데,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절대 전국적, 일률적 이 말 못 쓰고 항상 지역적, 개별적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필은 전국 어디가 똑같은 강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30평 땅이 있는데 여기 창원이 있을 때, 부산 지역에 있을 때, 강남에 있을 때 가격 다 틀린 거죠. 또 그 땅이 뭐 주거 지역에 있을 때, 상업 지역에 있을 때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만약에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그런 현상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알 것은 이거와 서로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묻거든요. 뭐요? 요걸 먼저 하셔야 돼. 응? 우리 부동산 시장 특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구분했니?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요. 자, 일단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전체 반대가 뭐예요? 부분이죠. 전국 땅이 뭐냐? 전체면 서울시는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서울이 전체면 그 중에 서울에서 종로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기에 부분될 것이고 종로구가 전체면 그 중에 종로 1가 2가 3가 있어요. 자, 일단 종각이란 종로 1가가 있습니다. 1가 할까요? 이렇게 여기 결국은 종로 1가가 뭐 있습니까? 부분됩니다. 얘가 전체면 그 중에 종로 1가 중에서 주거, 상업, 공장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주거는 뭐 되겠습니까? 부분되겠지. 그죠? 자, 종로 1가에 있는 주거가 전체면 그 중에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단독 등이 있거든요.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쪼개어진다. 이게 세분화 또는 부분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런 거예요. 한번 따져볼게요. 40평 아파트가 있으면요. 전국에 있는 40평 아파트에 있는 가격 편차 크기하고 서울시 안에 있는 40평 가격 편차는 이게 한번 더 적을걸? 그죠? 근데 서울시 안에 있는 40평 편차보다 이게 더 적을걸? 그죠? 더 가볼까 이거? 자, 더 가보니까 자, 아파트도 이 전체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30평, 40평, 50평이 있죠? 40평이 뭐냐 이게? 부분. 자, 40평인 전체면 그 중에 방 3개, 방 4개 있거든요. 자, 일단 보니까 방 4개가 있다 해보죠. 이렇게 한번 쪼개보자고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자, 이게 현재 한 아파트가 있는데 전체 40평이에요. 자, 이때 보니까 8층이 있는데 801, 802, 803, 804, 805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 801은 방이 3개, 4개, 3개, 4개, 3개 있습니다. 자, 같은 40평이에요. 그런데
요 801호가 얼마 전에 매매된 게 16억에 매매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요 16억에 매매되면 802호도 자동 16억 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1호하고 3호하고 뭐 있습니까? 5호는 대충 16억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죠? 요건 좀 성격이 다른 거지. 그 이렇게 점점점 쪼개보니까 비슷한 물건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이거요. 결국은 동질적인 상품이 있죠. 상품을 파악할 목적이지 절대 이 말 대신 이질적 쓰면 틀려. 이건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동질적 상품을 파악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하위 또는 부분 시장입니다. 그러면 동질적 물건이 있다면 이 말은 그만큼 대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체 가능하면 이건 뭐 있습니까? 대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가능하단 말은 대체 많으면 탄력 비탄력. 아마 제가 지난주에 설명 안 했는데 분명히 프린트에 있을 거예요. 세분화 될수록 탄력적 이 말이에요. 응? 표현 자체가. 그래서 자 일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다음 볼 게 뭐냐. 주로 아마 이걸 시험 낼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자 해볼게. 이제 물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있습니다. 자 분필과 먼저 비교합니다. 똑같은 분필은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가격도 같겠지. 다시 같은 30평이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가격 비슷한 거지. 그죠? 근데 자 분필은 같은 분필인데 동네가 달라지면 가격은 분필 같지. 근데 같은 30평인데 보니까 여기 있는 창원과 강남이 있으면 지역 다른 거지. 가격은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게 시험 나온다 문제에서. 알겠죠? 그런 결과 이건 뭐 있으면 좀 더 가볼까요? 이건 대체성이 있다 없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 문제에서. 있다 없다? 없지. 다른 물건이니까. 얘는 대체성이 있다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실 거. 우리 아마 제가 프린터는 요건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네? 그래서 아마 그 프린터 보니까 여기 설명되어 있죠. 부동산 시장 의해서 뭐 거꾸로 쓰지만 어쨌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예 옆에 대고 좀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2번 옆에 있죠. 기억 니은 옆에다가 그거 좀 써놓으시면 아마 이해될 겁니다.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책이 아니고 문제 풉니다. 문제 가볼게요. 1페이지. 자, 12번 문제. 12번 우리 과거에 1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 특성 중에 하나는 특정 지역에 뭐라 해야 됩니까? 그죠? 소수더라이죠. 우리 과거에 다수라 시험 냈건 틀린 말로써 13번 가보겠습니다.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진퇴가 어렵다 이거죠. 그죠?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진다 묻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자 14번 이게 작년에 시험 났던 거죠. 31회 차에. 그죠? 그래서 하위 위치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고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 같이 시험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시장 지역이 달라진다 했죠.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가격도 달라진다. 그래서 나 같은 고디까지 끌고 오겠습니다. 그 결과 대체성이 없다까지 더 끌고 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봐시는. 자, 여기까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프린터. 자,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장의 특성 요거 할 거요.
분명히 우리 아마 앞에 설명했지만 특성은 항상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징인 특성은. 그래서 이 말은 항상 특성 또는 특징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생각해야 됩니까? 일반 재화, 즉 분필과 다르게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시장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비교할 대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할 때 일반 재화 누구냐? 분필. 네? 분필 같은 것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무조건 특성 항상 그리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면 실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지만 제가 이걸 암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암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암기해 있습니다. 공자의 전투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 목적은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면 분명히 있는데 항상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암기했던 건 뭔가 우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는요. 2차 시험에서 이런 게 우리 논술 형태 시험 나오거든요. 주관식이. 그래서 만약에 누구누구에 논하라 나오면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 암기한 거지. 실제로는 중개사 이거 오지 선다 아닙니까? 그 다만 딱 뜨는 순간 이렇게 비교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게 좀 중요하다고. 굳이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요. 자, 일단 설명 가보겠습니다. 분필은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지역적 개별적입니까?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죠? 자, 이거 항상 내면요. 틀리면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글자를 지금 장난칠 목적 아니란 거예요. 자, 일단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문제 저기 있는 16번요. 16번. 그렇게 시험 나왔는데 이게 세 번, 우리 거기 3번 나왔죠, 그죠? 나왔는데 우리 과거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시험 나왔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가 뭐였습니까? 개별적이요. 균질은 일률적이지. 그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아마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봤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하셔야 됩니다. 비교. 이를 비교해야 돼. 무조건. 그럼 틀리면 항상 여기서 나와. 무조건. 두 번째, 수급 조절. 수급이란 말이 수요 공급 준 말이죠. 자, 조절이. 이게 중요한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분필 만드는 시간과 집을 만드는 시간 중에 훨씬 더 짧은 게 분필이죠. 그 분필이 아닙니까? 나 현재 분필 필요한데라고 신호 딱 보내면 1시간 이내 공급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수요가 필요할 때 제때 공급이 되어지면 가격에 대한 등락폭이 있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란 건 뭐였어? 만드는 시간 보통 2-3년 걸리다 보니까 나 현재 집 필요해라고 신호 보내면 금방 집을 만들지 못하고 2-3년 후에 만들다 보니까 항상 여기서 뭐 있습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 현상이 자주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한 게 일반 재화이고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한 게 누구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자, 요 말과 서로 같은 말이 이렇게 시험 내기도 합니다. 얘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수요가 문제입니까? 공급이 문제입니까? 어느 문제요? 공급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 말 같으면 공급이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단기에서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뭐 있습니까? 폭등할 수 있는 가격 왜곡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 시험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장난치면 이걸 장난쳐야 돼. 근데 우리 모의고사 문제는 진짜 문제 낼지 모르는 친구 문제 아닙니까? 요 말 대신 장기 요거 장난치고 있더라고. 이건 문제 아니에요 이건? 응? 아니 목적이 얘하고 구분해 돌래 이거 아닙니까? 그지? 이런 거 장난치면 안 된다고. 이걸 장난쳐야 되지. 알겠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또 거래가
일반적인 대부분 다 공개적. 자, 우리 백화점 가서 옷을 딱 입어봤는데, 예? 봤는데 옷이 마음에 들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바로 사지 않고 핸드폰 꺼내서 품번 탁 집어줘. 과학이 쫙 뜬다 그렇게. 또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저기 직원한테 보여주는 거죠. 예, 이거 줄래 말래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이 다 뜨는 이유 뭐요? 같은 물건 있는 결과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 현재 보니까 같은 동에 보니까 이게 800, 1, 2, 3, 4, 5가 있어요. 자, 801호 얼마 전에 매매된 게 12억이 매매됐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 집 현재 보니까 6년 정도 경과되었거든요. 그러면 관리 상태 똑같습니까? 다 틀리지.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 없겠죠? 가격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예, 공개적이지 못하다. 비공개적이란 거예요. 같은 말 엄밀성을 쓰게 돼요. 또 분필이 어떻게 생겼냐 이건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단독 주택 30평 어떻게 생겼냐 이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더라. 또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분필 같은 이런 물건 대부분 다 조직화가 되어 있지만요. 부동산 시장은 뭐 있습니까? 전부 다 각각에 대한 개별성 때문에 비조직화성입니다. 자, 여기 조심할 건 얘는 꼭 알 건 앞에 B가 반드시 붙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요거 B를 가지고 장난쳤거든요. 빼버리고. 자, 그런데 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화성에 대한 성격이 있냐? 그 이유가 뭐냐 묻거든. 똑같은 물건 없는 뭐 있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이런 글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기타에 보니까요. 기타에 이런 분필은 인간들이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결과 사법상제한, 즉 사법에 대한 제한 받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원래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국가도 가지고 있고 개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한다 공법, 개인이 마음대로 관여한다 사법이죠. 그래서 공사법에 대한 규제를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법적 제한이 많다 이 말이에요. 표현이. 자, 그다음에 또 묻습니다. 우리 분필 살 때 은행 대출 받습니까? 집 살 때는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금의 유용성, 융통성과 관계 깊더라 이 말이에요. 또 자, 우리 분필은 주거 지역에 있든 상업 지역에 있든 가격 차이 없는 거죠. 근데 땅이란 건 옆에 보니까 학군전 학교 들어왔을 때 또 연탄 공장 들어왔을 때 내 땅값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영향받는다 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한 결과 주거가 상업이 공장 등을 바뀔 수 있죠. 전환은 다른 말 후보지. 전환과 이행은 뭐냐? 이행지. 그래서 전환과 이행이 가능하더라. 또 부동산 가격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진 결과 투자가 뭐 있습니까? 장기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매매 기간도 뭐요? 장기입니다. 즉 우리 분필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줍니까? 집은요? 주죠. 그래서 매매 기간 장기화 이런 말 뜻이로. 우리 이거 이외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상상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정답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에서. 이건 엑스트라야. 그냥 딸려오는 거라고. 딱히 장난칠 필요 없거든요. 문구에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프린트에 그래 설명돼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문제 좀 가보겠습니다. 예, 17번 문제. 17번. 자, 수요와 공급 조절이 곤란하던 아이들이죠. 자, 그래 보시고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발생 가능성이 크죠, 높다. 18번.
예, 부동산 시장 거래가 비공개적이죠. 자, 이런 비공개는 정보 수집 뭐 있습니까? 어렵게 한다. 그죠? 어렵게 한다. 그 다음에 예, 19번. 표준화가 어려워. 어렵다면 벌써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이죠.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고 대체가 가능성이 뭐 있습니까? 낮다. 그래서 넣어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번 가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다양한 공사법 제한을 둘러받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자, 다시 이제 마지막 갑니다. 다시 프린터 내용 정리.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잠시만. 스마트폰, 즉 핸드폰 어떤 기능 갖고 있습니까? 핸드폰 전화도 하고 그죠? 뭐 정보도 수집할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죠. 자, 핸드폰 기능은 잘 알고 있는데 배추 파는 시장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배추 파는 시장. 부동산 시장 어떤 기능이 있냐고요? 이 웃기는 게 보니까 이 개론 과목은 진짜 뭐 같은 학문인데, 그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떤 실력이 약간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국어 실력이. 응? 자, 어쨌든 자, 요 기능 같은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역할. 시장 어떤 역할 하고 있니? 라고 시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보니까 우리 크게 요것도 그냥 암기하세요. 이렇게 요게 다예요. 자, 무슨 소리냐? 자원 배분 기능. 같은 말이 공간 배분 기능. 자, 옆에 또 써놨어요. 토지 이용 유형 결정. 토지 이용 유형 결정. 그 다음에 교환 기능. 가격 형성 기능. 또는 가격 창조와 파괴 기능. 그 다음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 조절 기능. 요 5개요. 자, 설명해 볼게 이제 이겁니다. 우리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배추가 있는데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은 분명히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각각이 필요한 양만 가져간 결과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요 창원시가 전부 다 이 상업지역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각각의 땅에 필요한 양만큼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상업, 요만큼 뭐 있습니까? 저기 공장, 요만큼 녹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필요한 양만큼 저기 뭐야 용도가 어떤 배분되더라 이겁니다. 우리 땅을 공급한다 이건 공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배분되어진 결과 특정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런 토지 이용 유형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환이라는 말 치면 시장 가야만 내가 돈을 주고 물건 가져오지. 돈과 물건 바꾸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교환 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같이 항상 너무 시장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수요자와 공급자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3년 전에 우리 집을 샀는데 이때 보니까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집을 팔 때 항상 10억 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이게 15억 될 수도 있고 7억 될 수 있지. 과거에 만들어진 가격은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시장에서. 그 다음에 또한 현재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정보 파악할 수 있죠.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만약 현재 창원적 보니까 집을 짓는 건축업자 입장에선 창원적 주택 보급률 보니까 52%더라 이겁니다. 이때는 무조건 양적인 지금 고려하거든.
또 현재 보니까 110% 넘었을 때 이건 양 끝난 거 아닙니까? 어디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양과 질 등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기능이란 건 우리 부동산에서는 딱 세 군데 나거든요. 세 군데. 부동산 금융 기능, 감정 평가 기능이 있는데, 결론 이 기능은 절대 틀리면 못 냅니다. 항상 만들면 놔야 돼. 틀리면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디든지. 그래서 기능은 무조건 통과하시라고요. 아무 의미 갖지 말고. 그래서 우리 거기 마지막 그 지문이 있죠? 지문. 비록 우리 뭐 있습니까? 21번 개별성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 있는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죠. 그죠? 이건 절대 틀리면 못 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시죠. 제가 지금 세 개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 세 개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즉 정답 등을 좌우해 주는 게 뭐냐? 여기 항상 정답을 좌우합니다. 얘가. 이게 특성이. 다른 건 절대 장난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 포인트 잡고, 저기 기능은 그냥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걸 몇몇 개 체킹합니다. 143페이지 갑니다. 큰 2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념. 가로 1번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리적 공간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게 중요하지. 이러면 참고로 추상적 시장과 구시장은 의미 없습니다. 그런 말이 현혹되지만 현혹될 말 그냥 넘어가시라고.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 할까? 남대문 시장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남대문 있는 거지. 구체적 장소에 지정돼 있지. 그게 구체적 시장이야. 다시 합니다. 자, 금융시장, 노동시장, 부동산 시장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냥 덩굴은 잡기죠? 고개 추상이 고개. 다시 할게. 자, 다시 설명하면 이 말. 내가 현재 땅을 사면 땅 자체를 들고 옵니까? 땅 관련돼 있는 등기부 등본 권리를 들고 옵니까? 그런 게 추상이야. 그게. 그러면 다시 할게요. 분명히 부동산 시장 추상이 맞죠? 그죠? 그런데 자, 다시 묻습니다. 남대문 시장 어디 있다고요? 이 구체적이지? 묻습니다. 자, 우리 경남의 창원시에 중앙동 있는 부동산 시장 어디 있어? 중앙동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특정한 장소 지정했지. 구체적 그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굳이 추상인이 구체에 대해서 목숨 걸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시라.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 말입니다. 자, 두째 줄부터 양질, 질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 부동산 밑줄, 가격 균등에 지른 경향이 있던 밑줄, 지리적 시장 밑줄, 지리적 시장 같은 말 유사 지역. 그럼 되겠습니까? 유사 부동산이 가격이 같단 말은 같은 동네에 있는 물건에 정의할 수 있다 이 말 뜻이에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요. 3번. 그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은 부동산이라도 지역이 달라지면은 가격 차이가 난다. 즉, 유사주택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그죠? 이는 서로 다른 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이죠. 뭐 그런 게 가끔 시험 나오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밑에 있는 양 가로 2번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자, 올해 우리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이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이걸 갖다 시험 냈다고요. 하위 시장이 뭐냐 개념을 시험 낸 적이 있거든요. 뭐 큰 의미 같지만 그냥 갖지 말고 그냥 같은 물건에 같이 있는 그런 시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물건에 있는 같은 시장요. 그런 정도 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145페이지요. 자, 큰 3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는데 안에 있는 글자를 다 보지 말고 굵은 글씨만 쭉쭉쭉 보고 그냥 넘어가시오. 다만 칠판요. 항상 틀린 말은 이런 게 나온다는 기억하셔야 돼. 이런 게. 예. 이런 거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체적 내용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 국지적 시장이죠. 이 말 대신 절대 전국 인류를 쓰면 틀려. 그다음 2번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공급의 장기화 대신 뭐 있습니까? 용이화 됐으면 틀려. D장 가볼까요? 예, 3번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거래가 비공개적. 원인 묻고도 무조건 거기 동그라미 1번 개별성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가로 4번도 뭐 비표준화 비저주가 있죠. 이것도 동그라미 1번의 개별성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예, 가로 5번에 기타에 보니까 법적 제한 과하다. 같은 말 공사법 규제 심하다 이거죠. 첫째 줄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자율에 민감하다. 같은 말이 바로 첫째 줄 있죠. 자금, 융통성, 유용성, 관계 깊다 이 말이 중요하고 3번은 뭐 있습니까? 가보니까 외부 효과. 그다음에 4번 보니까 이행과 전환 가능케 한다. 그다음에 5번 보니까 투자가 고정성, 장기성. 6번 매매 장기성. 이런 말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자, 큰 4번 부동산 시장 기능은 거기 있는 앞말만 가지고 암기하시면 돼요. 1번에 뭐 있습니까? 자원 부분 자. 그다음에 자고가 정량해서 교환, 가격 뒤에 뭐 있습니까? 정보, 양, 진료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큰 4번, 3번은 부동산 시장 균형이 있죠. 이건 절대 보면 안 돼. 그냥 책에서 장수체할 목적이지 이건 큰 의미 없어요. 우리 시험 안 나오거든요.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그렇게 넘어가시고 150페이지 큰 4번 갑니다. 주택시장 분석이 있죠. 자, 거기 내용은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152페이지 갑니다. 152페이지 여과 과정. 자, 여과 과정도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프린터를 가보니까 이게 4페이지입니까? 네, 4페이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4페이지. 자, 일단 여과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주택의 순환 과정 같은 거요. 염할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잠시 30년 전에 창원시를 보니까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에 있는 반면에 굉장히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가 인접지에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30년 경과되니까 서서히 이 지역의 건물에 서서히 노화되니까 집값 떨어지겠죠. 집값 떨어진 결과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 지역이 저급 주택화되어 있답니다. 그다음 얘는 이렇게 넘어서 이 지역을 재개발 시켜버렸으니 뭐합니까? 고급 주택화되어 있겠죠. 또 우리 앞으로 30년 또 바뀌는 이게 이렇게 항상 뭐 있습니까? 고급과 저급에 있는 주택에 대한 공급이 조달되어진다. 이걸 설명할 목적이. 자,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기본 전제요. 자, 맨 먼저 우리 구분할 건데 구분은 소득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고소득 계층과 반대로 저소득 계층이 있어요. 이때 고소득 계층은 고가 주택을 갖다가 차지할 것이고 반대로 저소득은 뭐 있습니까? 저가 주택을 차지하는 건 아마 뭐 크게 어떤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단 중간 계층 없습니다. 항상 고소득만 저속에 있습니다. 자, 이때 두 번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그러면
신규 주택은 누가 이 집을 가져갈 것이라는 문제인데 느낌이 신규는 고가입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건 고소득 계층이 이 집을 가져가는 거지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이 집을 가져갈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어떻게 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건데 자, 우리 고가 주택은 시간이 경과되면 건물이 서서히 노화되겠죠. 그죠? 노화되면 집값이 서서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 집을 얘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걸 우리는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하향여가입니다. 여과를 통해서 뭐 있습니까? 예, 주택을 공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실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여과에 대한 종류 있죠. 여기 답이 될 확률이 90%예요. 응? 그러니까 여과 종류만큼은 정확하게 내 걸로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향여가 있으면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상향여가 있다죠. 하향여가. 자, 요거 보는 시간에 딱 세 개인데 이 세 개 다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집을 마지막에 누가 가져갈 것인가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단 얘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소득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이때만 있으면 보니까 집이 서서히 노후화되죠. 노후화되신 결과 소득이 낮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간다. 이게 하향여가예요. 거꾸로 원래 이 집은 소득이 낮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인데 집이 워낙 노후화되신 결과 재건축, 재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이게 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앞에 누가 가지고 있다 이건 의미 없어요. 마지막에 언 놈이 가져갈 이거 마시면 안 돼. 예? 그래서 이거 보세요. 원래 이건 이 집 누가 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향여가라고 이렇게. 자, 두 번째. 이 동네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고 얘는 굉장히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에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을 갖고 있는 어떤 집 주인이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그냥 팔 것인가 하자보시 팔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있는 고급 주거지 저급 있으면요. 자, 그냥 팔면 이건 고급 주거지니까 9억이 된다라고 가정하고 얘는 현재 3억이 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집이 약간 하자가 있는 결과 하자 보수비가 수반됩니다. 수선비가. 일단 수선비는 자기 집값이 한 10% 정도 더 간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그럼 이때 보니까 이 집은 예, 하자 보수하면 주변적인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집이거든요. 도움을. 그래서 이게 한 10억 5천 이렇게 주고 팔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재 수선비는 9천 들어갔지만 집값이 예, 9억이 10억 5천 더진 결 1억 5천 뛰었죠. 그죠? 그냥 팔겠습니까? 하자 보시 팔겠습니까? 그죠? 건물은 점점점 좋아지겠네. 상향여가. 자, 다시 요 주변적인 저급이란 나한테 불리한 영향을 주다 보니까 하자 보수한다 하더라도 집값 뛰는데 3억 2천 이렇게밖에 줄 수밖에 없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수선비는 이게 3천 더 갈 예정이지만 가치가 보니까 이게 2천 정도 뛰었더라 이겁니다. 우리 하자 보수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건물이 점점점 노화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요. 무조건 조건이 이겁니다. 소득 등이 올라간다면 이 말 나옵니다. 항상. 나오면 답은 무조건
저가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지고 시험 내게 돼 있어 무조건. 저가 수요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요. 다시 볼게요. 집이란 건 항상 일정 기준이 있는데 9억 이상 되는 게 고가라 가정을 두고 9억 이하 되는 게 저가라 가정을 둔다면 자기 연봉 소득이 3억 이상 될 때 이런 집을 산다 해보죠. 자, 그런데 현재 내 연봉이 2억 5천 될 때는 요 동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갑자기 한 4억 정도 올라간다면 이 집을 버리고 이제 올라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내 신분이 성격된 거거든. 이게 뭐냐? 이게 상향여가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소득 등이 올라간 만큼 고가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겠지만 저가 수요는 감소한 거지. 한 맛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저가 수요가 감소할 때가 상향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이 집이란 건 최하의 가격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저가라도 일단 3억이 최하 가격 해보자고. 이때 내 연봉이 1억이 될 때 이런 집을 살 수 있다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 이하 되는 분은 절대 이런 집을 가져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이하 되는 분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3천만 원 정도 준다는 거예요. 이 보조금 준다면 결국은 다른 말 뭐 있습니다. 내 실질 소득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 연봉이 7천만 돼도 이 집 살 수 있지. 그죠? 결국 여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 이 속이 포함됐단 말. 이게 다른 말 하향여가야. 이게. 그래서 그 결과 하향여가 되면 저가 수요 뭡니까? 이거 시험 제일 많이 내. 아, 그리고 한 개 조심할 게 있어요. 뭐가 조심하는 건 제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죠. 했는데 항상 고급에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 돌 목적이지. 이거 자꾸 여기서 뭐 어떤 목숨 사람이 있던데 저급에 되게 나오면 제가 좀 하기식을 줄 건데 저급에 되게 나옵니다. 고급에 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이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이 글자에 따라가야 돼. 이 글자. 응? 저 정리해 볼게요. 딱 세 개요. 첫 번째, 원놈이 집을 살래? 하자 보살래 말래? 마지막 내 신분이 성격될 것인가? 응?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은 내 신분이 성격되어진 결과 고가 수요가 올라가는 게 저가 감소하는 거지. 항상 여기 나오는데 틀리면 무조건 이 나와. 상향에서. 알겠죠?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안 돼. 응?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아마 혹이 뭐 있습니까? 두 번째 여가 종류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했던 거 여기까지 했던 걸 먼저 정리하고 다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문제 좀 가볼까요? 문제. 자, 문제 보니까 24, 25, 26, 27, 28 요 4개요. 24번부터 28번까지. 24번 가보니까 자, 마지막에 이 집을 가져간 놈이 저수득이지. 앞에 누가 갖고 있다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수득이 되죠. 그럼 이건 다른 말 하향여가죠. 25번. 마지막에 그 집 가져간 기존 주택이 하위 수도계층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건 하향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6번 가보겠습니다. 상위 계층이 집 가져갔네, 이거. 예? 그럼 재개발 등에 신경 쓰지 말아.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가져간 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상향이죠? 그 다음에 27번 보니까 중간쯤 가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커져. 그럼 가치 더 큰 거 아니에요? 하자 보수하겠다. 그죠? 그 결과 이건 상향되겠네. 자, 28번 상향여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소득 증가 당량 무조건 있죠. 여기 보세요. 이 글자를 이 글자 찾아가 무조건. 다른 거 찾아보지 말고.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한 거예요? 감소. 그죠? 하락한 거죠. 그렇게 보통 시험 나온다는 이게 답을 가장 많이 잡습니다. 실제. 되었죠? 자, 다시 프린터. 네, 두 번째. 자, 세 번째 겁니다. 주거 분리에 따른 여거 과정인데 이건 기본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주거 분리란 개념은요.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 분리지 절대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 분리 아니에요. 요부터는 정리하시라고요. 이걸 보통 이렇게 장난칩니다. 네? 주거와 상업 분리가 아니라 고급과 저급인데 여러분 앞으로 있죠. 무조건 여과 과정남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이 글을 일단 걸어놓고 시작하세요. 중간에 경계적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고 이 지역은 굉장히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 있습니다. 자, 이 주거 분리 현상은요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 지역을 보면 걸린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도시 전체 즉 서울 보니까 강남과 강북이 있죠. 이를 구분하기도 해요. 할 때. 자,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원래 지금 쓰고 있는 부동산 학이란 것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냥 책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어디 살길 바랍니까? 왜? 그냥 좋은 거야. 그죠? 그냥. 그럼 결국 이 말은 얘들은 얘 가까이 가길 바라겠지. 얘는 얘 가까이 가는 걸 꺼려하겠지. 이런 기본 베이스 깔려 있어 벌써.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제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요 지역은 집값이 얘보다 여기 경계적 인접해 있는 저급 주거지는 얘보다 집값이 올라가죠. 요건 이해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가끔 요 친입이란 말과 그다음에 천이란 말 가끔 쓰거든요. 앞으로 시험에 친입과 천이하면 이건 무조건 맞는 질문 나옵니다. 틀린 질문 못 내거든요. 일단 기본 개념 아시라고. 자, 이런 거요. A란 지역과 B란 지역이 있으면 A 지역에 있는 문화 등이 B 지역에 투입된다, 넘어간다 이게 친입이에요. 그 결과 이 B 지역이 A 지역화로 바뀌었다 이게 천이에요. 천이. 다시 도시와 농촌이 있을 때 도시 문화가 농촌 지역에 넘어가더라 이게 친입이고 그 결과 이 지역이 도시화로 바뀌었지 이게 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제 아마 요 지역은 여러분 같은 현재 이 동네에 살고 있으면 요 지역은 집을 하자 보수하겠습니까? 그냥 팔겠습니까? 그냥 팔겠다죠? 이 말은 자 보세요. 고급 주거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나올 수가 있네. 그지?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이 형태면 안 돼. 오직 여기 이 글자 따라가야 돼. 응? 자, 그래서 요 지역은 하자 보수 안 하면 건물이 점점점 노후되면 집값 떨어지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네. 그죠? 넘어가더라. 자, 넘어간 현상이 뭐라고? 이게 침입 현상. 큰 의미 없어요.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건 무슨 여가? 상향여가 하향여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집 언놈의 과정 얘가 과정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하향여가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면 이 지역은 점점점 저급 주택화되지. 여기 천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쭉 밀려가면 얘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지역이 넘어와서 이 지역을 재개발을 시켜보더래요. 재개발. 자, 재개발하면요. 결국 이 지역이 고급 주택화 되겠지. 이런 걸 뭐라냐? 천이 현상. 천이 같은 말 개성. 자, 이게 무슨 여과예요? 뭐죠? 상향여과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요거까지 시험 났거든요. 앞으로 나올 게 있으면 뭐가 나오는가? 우리 거기 프린터 보니까 자, 일단 제가 설명한 게 기억, 니언, 디건, 니얼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미연분 이게 앞으로 시험 나올 것 같은데 미연분이
자, 여보세요. 이제 요거 하셔야 돼. 여보세요. 원칙은 고급이란 건 계속 뭐 있습니까? 저거 바뀌겠지 나중에. 아, 고급은 분명히 저거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왜? 그럼 서울에 있는 강남이란 건 1960년대 무슨 밭? 왜 잠실? 누에 잠자야? 뽕밭. 응? 근데 70년대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뭐 2020년 한 50년이죠. 50년 동안 왜 현재 이 지역이 계속 고급 남아 있냐고요. 보통 50년 벌써 이게 저거 바뀌어야 되는데. 응? 그래서 이거 묻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보니까 원래 고급 주거지는 그죠? 저급 변경되는데 왜 이게 고급으로 존재할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 가끔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이 지역은 수선비하고 하자 보수의 가치 정부 누가 더 크겠습니까?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 지역은 뭐 있습니까? 고급 남아 있는 거요. 이게 아직 시험 안 나왔어. 이런 게. 그다음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다시. 이거 보세요. 아니 원칙은 저금은 시간이 경과되면 재개발이 원칙인데 이 저기 재개발이 되지 아니하고 웃기는 게 설렁가, 빈민가, 판자촌으로 넘어가더라 이겁니다. 왜 이 판자촌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거요. 이건 실제 한국에 있는 사실입니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묻거든. 이건 시장 실패가 될 것인가, 시장 성공이 될 것인가, 요거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을까 묻는데, 자 간단한 거요. 다른 건 절대 장난 못 칩니다. 물어볼게요. 이제 판자촌, 빈민가, 설렘간 도심 안쪽에 있겠습니까? 외곽에 있겠습니까? 자, 다시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도심 안쪽 외곽? 안쪽 하는 이유 뭐지? 얻어먹을 게 많은 거 아니야? 응? 좀 다른 건데, 자 다시 할게요. 사람들은 집을 선택할 때 자기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하는 지역까지만 집을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도심 안쪽 갈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이 높은 분은 왜 외곽 간 줄 압니까? 걔들은 중요한 게 넓은 땅을 선호해요. 넓은 땅을. 그 넓은 땅을 선호한 결국 외곽 가거든요. 자, 이건 실제 볼게요. 이제 그래서 1960년대 보니까 서울의 중심가 종로 지금 보니까 이 판자촌이 쭉 들어서 있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가집이 쭉 있다는 거예요. 60년대. 아니 도심 안쪽 땅값 진짜 비싼데 왜 이 초가집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초에 뭔지 압니까? 이거 시장 실패다 이런 거예요. 시장 실패. 해서 이걸 강제 철거했습니다. 철거해서 우리 겨울철만 되면 연탄 배달하는 장소가 있죠. 그게 어디예요? 서울에 있는 노원구, 상계동, 뒷산. 거기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예? 거기하고 저기 성남지에 강제 이주시켰다고 실제. 그래서 해보니까 없어졌네. 오, 이제 시장 이제 뭐야? 목표 달성했다 생각했다고. 근데 웬걸 10년 딱 지나니까요. 60년 후반 가보니까 또다시 뭐 있습니까? 빈민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아마 구룡마을 들어봤습니까? 강남에 있는 구룡마을. 이 빈민가요? 빌라하우스. 응? 이런 게 결국은 판자촌 아닙니까? 시장 저기 중심가 안에 있는데. 그래서 또 발생하더라 옆에 보니까 이게.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뭐인지 압니까? 이건 시장 성공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왜 그러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게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따라 움직이더라 이겁니다. 시장 메커니즘 말 뜻이 뭐냐?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공급도 존재한다 이거요. 이게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집을 가지기 원합니다. 원하는데 다만 소득이 낮은 분은 돈이 없는 결과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니까 저가 주택도 그죠? 만들어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공급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시장 성공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이거 도시 만족의 판자층 있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이걸 제거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 묻는 거 결국은 대책이 강제 철강 결과 이거 성공했습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니라 이게 왜 발생했습니까? 돈만 있으면 이 집 사겠냐고 안 사겠지. 결국 뭐 대책이 뭐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뭐요? 더 높은 소득 올려주는 방식이 뭐 있냐 이런 것만 연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 이 말 나옵니다. 실패 철거 이게 딱 나와 틀린 말로써 이거 실제 한국 해봤으니까 응? 그 우리 다른 책 이사회 설명돼 있던 그거 보는 거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아마 프린터는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시장 성공 안 쓰는 거 옆에 뭐라 써놨습니까? 자본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나 있죠. 합리적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게 시장 성공이에요. 합리적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게 시장 실패라고. 알겠죠? 그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 문제에서. 자 일단 요것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과 과정이에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대충 이해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문제를 좀 봐보겠습니다. 문제 보니까요. 예, 22번부터 갑니다. 22번. 그와 같이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걸린 인건적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3번처럼 주거 분리란 말은 반드시 고소득층 계층과 저소득층 계층의 주거 지역이지 주거 지역과 상업적 분리 아니에요. 또는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 분리지 하여튼 주거 지역과 상업적 분리 아니라는 사실 아시고요. 자 마지막에 29번 갑니다. 29번. 자, 이런 거는 자 중요한 건 이런 보세요. 이 그림을 이거는 무조건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가시라고 이런 거는. 자 가볼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여기 보세요. 그 말 묻는 건 A 지역 묻는 거예요? B 지역 묻는 거예요? 다시 생각 잘해. 번역 잘해 이거. B 지역 묻는 거지? B. 아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급이니까 그죠? 집값 할증되겠죠. 자, 그 다음 주는 뭐 있습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급 주거지. 이건 A 지역 묻는 거지. 할인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어요. 자, 책에 있는 내용 중요한 거 몇몇 개 체킹만 할 거예요. 자, 책 갑니다. 152페이지. 자, 그 양가로 1번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 그냥 쭉 보신 동그라미 2번은 이 말이면 잘 읽어볼게요. 저소득층이란 법적 규제에서 공급되는 일정 순 이상의 주택을 소비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저가 주택만 소비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고소득층 계층의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소비할 수 있다. 이 말은 고가 주택만 산다 이 말 뜻입니다. 그래 보시고 동그라미 3번은 그 말이죠. 새로 공급되는 주택, 즉 신규 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건 뭔지 알겠죠? 그래 보시고 밑에 양가로 2번에 있는 여과에 대한 종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건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답이 나올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쭉 다 정리하시라. 예? 정리해서 그 다음 153페이지 자, 큰 2번 고가주택과 저가 여가 과정이 있는데 이건 시험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죠. 쭉쭉쭉 넘어가서 155페이지까지 갑니다. 자, 큰 3번의 주거 분리의 여가 과정이 있죠. 자, 요거는 잠시 보세요. 요 그림을 딱 그려서 있죠. 우리 한번 뒷장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있죠. 저같이 이렇게 책을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시면 이거 한번 따라 한번 가보시라고. 응? 거기 있는 155, 15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전부 다 아까 설명했던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 자 157페이지 큰 4번 불량주택 슬럼과 빈민가에서 양가를 1번 갑니다. 양가를 1번은 중요한 건 첫째 줄 끝에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 말이면 이게 시장 성공이 성공. 절대 시장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보시고요. 또 양가리 2번 해결 방법은 강제 철거가 아니죠. 주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죠. 그런 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네, 됐습니다.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6번 효율적 시장 할게요.